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남중학교에서 온 서대욱입니다. 제가 어느덧 마지막 그 발표를 맡아서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봤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너무 많이 다 하셔갖고 어떤 거를 빼고 어떤 걸 넣을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발표 때 제가 강원도에서 와서 제일 참석자 중에 제일 멀리서 온 사람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전국에서 오셔서 다음 총회는 또 해외에서 또 오시지 않을까, 나날이 발전하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앞서 조혜진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제가 진행했던 수업은 아니고 올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뭐 제목은 거창하게 스마트 헬스케어 도구를 활용한 학생 주도적 건강 관리 수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저도 이제 지난 총회 때 발표한 게 제가 그 스마트워치를 활용해서 학생들이랑 마라톤 수업을 하고 그 기록을 관리하고 실제 마라톤 대회를 출전하는 수업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거에 좀 확대 연장선으로 조금 더 데이터를 좀 관리해볼 수, 학생들의 데이터를 기록하고 관리해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올해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본 그 정도의 수업입니다. 다시 발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발표 순서는 제 이제 AI 시대 체육교육의 모습에 대한 좀 개인적 생각들을 담아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생각을 실천하기 위한 현재 어떤 수업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나의 학창 시절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뭐 종목들도 생각나실 거고 체육대회 같은 것도 생각나실 건데 제가 생각하는 체육 수업은 혹시 이런 거 좀 기억나시나요? 옛날 가끔 책장 정리할 때 추억에 젖어갖고 이런 것만 보고 있고 하기다. 제 자료는 아닙니다. 제 자료는 아닌데 어쨌든 이런 거를 보고 있기도 하시죠. 이런 기록들이 저희의 추억 속으로만 남아 있죠 현재는. 그래서 내가 학창 시절에 체육을 어떻게 배웠는지 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는지를 아마 뭐 추억 속으로만 기억하고 계실 텐데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하고 체육 수업을 받은 사람이라면 평생 동안 자기의 건강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체육교사는 그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 춘천교육대학교 AI융합교육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많은 선생님들과 그 AI 수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조금 약간의 갈증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춘천교대를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등 선생님들이 조금 많이 계셨었고 초등 선생님들은 사실 그 AI의 어떤 리터러시 부분,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어떤 사용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많이 말씀을 나누시고, 이제 과연 저는 이제 체육의 전공인데 AI와 체육의 어떤 접점이 무엇일까? 과연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동감을 하겠지만 체육 시간에 학생들을 컴퓨터 앞에 앉혀놓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애들이 다른 수업은 없어져도 쫓아오지 않지만 체육 수업은 없어지면 바로 교실로 쫓아오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그 컴퓨터를 다루고 어떤 이런 과정이 굉장히 생각보다 긴데 그런 거를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고민하고 있던 중에 작년에 CES 2024라는 어떤 행사가 올해 1월에 열렸는데 거기서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스마트 헬스케어였어요. 디지털 헬스케어였는데 이런 부분이 혹시 나중에 또 우리 체육 학교에서 발전해야 될 또는 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막 제품들이 보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죠. 뭐 링부터 시작해서 뭐 안경 그죠, 시계 뭐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스마트 헬스케어는 뭐 미래 기업들의 미래 먹거리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네이버나 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약간 B2B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기업들도 서비스들이 있고요. 그리고 구글 PC나 샤오미 그리고 삼성 헬스처럼 B2C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희 우리나라 국가에서도 좀 정책상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를 이렇게 통해서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를 이제 알아보는 과중에 보건소에서도 이런 걸 하고 있구나. 이런 거 되게 괜찮겠는데 또 알아보다 보니까 또 우리 회장님께서 또 그 수업을 또 이미 또 하시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좀 그 부분에서도 나중에 또 배울 것도 있고 또 저도 또 수업에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주로 이제 의료 분야에 조금 많이 치중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관심 있게 본 분야는 모바일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건복지부 이 앱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어르신의 건강관리, 그러니까 노인분들이죠. 그리고 국민의 전체적인 건강 증진, 그리고 청소년 건강 증진이라는 어플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제가 저 청소년 건강 증진을 좀 학교에서 적용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보건소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데 보건소마다 조금 사업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지역 보건소에서 그 사업을 갖고 와서 시행을 해야지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갖고 있긴 어렵고, 그리고 자체 이 스마트 밴드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원받아야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적용해 보았으면, 특히 또 제가 있는 양양 지역은 좀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제가 알아봤는데 보건소에서 양양 지역에서는 요 어르신 건강관리 쪽으로, 좀 지방 쪽은 이런 쪽으로 좀 더 치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청소년 건강증진 부분은 아직은 시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학교에서 AI를 어떻게 적용하느냐를 고민을 하다가 현재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다양한 분야를 굉장히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육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텐데, 제 생각은 그 기저에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전반에 걸쳐서 건강 체력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내가 학교에서 체육을 배웠다 하면 내 평생에 걸쳐서 어떤 거를 하든지 본인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체육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스스로의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현재 분위기에 맞게 각종 스마트 기기를 통한 기록 관리와 AI의 맞춤 운동 추천을 학교에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들을 좀 수업으로 실천해 보자 해서 좀 이제 이것저것 하나하나 구성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저희 학교입니다. 너무 멋있죠. 사실 이거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푸른 동해바다에 7번 국도를 끼고 있는 학교인데, 저희 학교는 사실 되게 작은 학교입니다. 전교생이 24명밖에 안 되는 학교인데, 아마 제 지금 적용 사례가 아마 좀 작은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좀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쪽에 자연 석호가 있어요. 이렇게 바다로 흘러나가기 전에 이렇게 물이 모인 자연 석호가 있는데 둘레길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길이가 한 2.5km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바퀴를 뛰면 2.5km가 뭐 한 15분 정도 학생들이 뛰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작년에 한 해 동안 거기를 뛰고 스마트 밴드로 기록 관리를 해서 그 기록을 이제 좀 이따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8명, 학생 8명에 저까지 9명. 그래서 9명에서 뛰자. 그래서 제가 제목을 런닝 9로 잡았고요. 그리고 목표는 9명이서 900km를 뛰는 겁니다. 900km를 뛰는 게 목표라서, 그래서 이제 스마트 밴드로 이제 측정을 하고 그거를 이제 구글 시트로 이렇게 좀 관리를 해서 그 목표를 잡을 수 있게 좀 했는데, 그걸 좀 올해는 확대를 했고, 그럼 제 수업 프로그램을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에 선생님도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저도 시작 단계라서 결과물은 없습니다. 아마 다음에 혹시 또 기회가 되면 제가 결과물을, 저 아까 그 줄넘기 수업 발표하신 선생님께 혹시 나도 저렇게 되는 실패담을 좀 멋지게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한편으로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좀 그렇지 않게 성공담을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예산을 올해 좀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앱을 처음에 쓰고자 했는데 보건소 앱을 쓰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것도 자기 지역에 있는 쪽만 이제 주로 이제 지원을 해줘서 제가 굉장히 많은 앱을 찾아봤는데 사실 삼성 헬스나 구글 피트니스보다 더 이렇게 잘 돼 있는 앱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료로 쓸 수가 있어서 일단은 이 앱을 선택했고요. 갤럭시 PC 지금 좀 정보를 드리자면 P3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아주 최근에 며칠 전에 나왔는데 아마 구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는 샤오미 밴드랑 구글 P2를 사용을 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삼성 헬스와 구글 피트니스를 좀 설치하도록 했고,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학교라서 저희는 학생들에게 다 하나씩 사줬습니다. 사줬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을 몇 가지를 하는데 수요일 날 제가 선생님들께 방과 후를 좀 달라고 그랬어요. 방과 수업이나 아니면은 동아리 수업이라도 좀 저한테 주세요. 좀 해갖고 이제 부탁을 드려서 제가 수요일 날 방과 후 수업으로 2시간을 합니다. 그래서 2시간의 코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인바디를 측정을 하고요. 인바디를 측정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랑 준비 운동을 한 뒤에 아까 말씀드린 매호를 한 바퀴 돌고, 이름이 매호인데 매호를 한 바퀴 돕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홈 트레이닝이라고 이제 근력 운동을 하는데요. 요거는 지금 제가 요 앱을 선택한 이유는 이게 구글 피트니스에 자동으로 기록이 돼요. 예, 자기가 뛴 거리라든가 심박수라든가 뭐 케이던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이제 기록이 되고 제가 이제 따로 이론 수업을 하진 않지만 예를 들면 애들이 막 이제 뛰고 15분 후에 이제 막 헷갈리면서 들어올 때 심박수를 확인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아 이게 심박수가 어떤 의미다. 네가 뛸 때 뭐 최대 심박수가 어떤 의미다. 보통 최대 심박수의 뭐 이론적으로 보통 이 정도로 구하는데 네가 지금 어느 정도 퍼센트를 뛴 것 같다. 뭐 이 정도의 어떤 말로 설명을 해주면 학생들이 본인의 기록을 보고 바로바로 설명을 해주니까 바로바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칠판에다 주고 아니면 수업을 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수업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런데이도 마찬가지로 아까는 요게 이제 제가 어플을 저도 이제 여기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가는데 이 런데이로 거기 이제 크루를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크루를 만들 수가 있어서 그 런닝구라는 이제 이름을 갖고 제가 이제 저희 학교에 크루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학생들이 뛴 기록이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본인이 뛴 기록이 갤럭시 핏을 통해서 삼성 헬스로 저장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굳이 런닝구라고 진 거는 뭔가랑 다른 교과랑 같이 하고 싶어갖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 경포 마라톤 강릉에서 열리는 경포 마라톤 대회를 매월 10월달에 이제 작년 나갔었는데 약간 뭔가 밋밋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동호인들도 많이 뛰지만 저희 학교에 기자들도 막 사진도 찍고 이러는데 저희 학교만의 또 특색을 나타내고 싶어서 런닝구를 올해는 좀 예산으로 사서 미술교과 선생님께 미술 수업 때 좀 자기만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수 있는 걸 그려서 그거를 좀 입고 나가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좀 구성을 해봤고요. 이 홈 트레이닝도 역시 그 어플이랑 연동이 돼서 자동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수요일은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인바디는 매 시간 측정을 하는, 그러니까 수요일마다 측정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본인의 기록이 다 나타나잖아요. 인바디 많이 해보셨으니까 아마 아실 건데 그것도 아마 그 삼성 헬스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창체 동아리를 제가 또 1시간을 운영을 하는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저런 예산을 사기 위해서 그 365 체육원이라는 사업 다 아시죠? 그 예산을 또 강원도 교육청에서 또 진행을 해서 그거를 했고요. 저 액티브 아케이드는 아까 저기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지만 저도 여기서 사실은 알아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약간 그 게임 운동, 그러니까 운동인데 약간 게임처럼 하는 운동반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서 주이프트라고 이렇게 사이클 타는 앱이 있거든요. 그 주이프트도 좀 하고 어느 하루는 액티브 아케이드도 하고 어느 하루는 뭐 사이트 통해서 체육원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도 역시 갤럭시 핏의 기록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운동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 기록은 안 돼요. 예를 들면 런닝이라고 키로수나 이런 것들이 다 자동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움직임 정도만 감지를 하고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움직였다 또는 뭐 운동을 했다 기타 운동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고칠 수가 있어요. 본인이 만약에 내가 액티브 아케이드를 했다 그러면은 사이트 그 앱에 들어가서 삼성 헬스 앱에 들어가서 액티브 아케이드 이렇게 고쳐도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기록들이 다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매 체육 시간마다 제가 처음에는 종목들을 위주로 가리키고 학생들의 그 체력 운동을 따로 뺐어요. 근데 이게 체력 운동이라는 게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한 번 해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꾸준히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저는 매 시간 그냥 제 체육 시간이면 항상 애들이 요가 매트 깔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가요. 그럼 이제 같이 스트레칭하고 같이 푸시업하고 같이 스쿼트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매 시간 10분을 항상 운동을 합니다. 사실 이제 준비 운동 성격이긴 한데 그거를 처음에 스트레칭과 어떤 게 이런 거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루틴화 시켜놓으면 학생들이 알아서 잘해요. 그래서 저도 같이 운동도 하고 그래서 그런 운동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타 운동으로 또 기록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이렇게 삼성 헬스나 구글 피트니스를 통해서 이렇게 좀 기록 관리를 하고요. 이 기록들이 본인한테만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 핸드폰으로 본인한테만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스마트 패드에 학교 스마트 패드 있잖아요. 스마트 패드에 이제 기록을 저희 이제 같이 보려고 공유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쉽진 않더라고요. 학생들이 여러분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아이디나 이런 것들이 좀 절차가 까다로우니까 그런 게 쉽지 않아서 고민을 하다가 그런 거를 주간 운동 기록을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자기의 신체 변화나 운동 기록을 학생별로 조금 캡처를 해서 캡처 또는 공유를 해서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거를 이제 지금 계획이지만 그거를 토대로 학생들이 저는 이제 볼 수 있으니까 그거를 토대로 학생들이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좀 계획해 보는 걸로 본인이 계획하고 그 기록을 보고 제가 피드백을 주고 클래스룸을 통해서 피드백을 주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를 왜 본인이 계획을 했는지 뭐 나의 그 인바디를 통한 나의 골격근 양이 어때서 뭐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뭐 근력 운동을 했어요. 이런 어떤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해석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제가 좀 피드백 해줄 수 있는 이런 수업을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업의 전체 구성도인데 아직은 그 예산이 전체 내려오지 않아서 구글핏을 전체 다 주진 못했고 지금 일부만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수업을 할 때 항상 막히는 게 뭐 아이디 뭐 패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학생들 뭐 이런 문제 저 다 똑같습니다. 아까 너무 제가 공감을 많이 했는데 선생님께 이런 거 세팅하는데 한 2주가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4월이 됐잖아요. 4월부터 아마 잘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내용 체계가 건강, 스포츠, 표현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생각하는 부분이 이 건강 부분에 건강 관련 목표인데요. 건강 관련 지식을 이해하고 생애 전반에 걸쳐서 건강 지식을 관리하고 가치와 태도를 실천한다. 이런 목표와 좀 많이 일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좀 하는 건 주장하고 싶은 거는 스마트 기기를 통한 기록 측정 및 관리를 하고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고 그리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갖고 본인이 실시간 확인하고 자기가 자기에 맞는 운동을 계획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체육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길러야 될 능력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 이런 데이터들이 사실 AI라는 게 데이터가 없으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학생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맞춤 운동을 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요즘에 디지털 교과서가 많은데 사실 체육은 디지털 교과서가 아직 예가 없죠. 근데 저는 이런 게 체육의 디지털 교과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학생에게 맞춤 운동을 추천할 수 있는 이런 게 디지털 교과서가 아닐까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사실 제가 이런 걸 준비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 이건 이런 사업체가 조금 있었어요. 제가 뭐 온갖 인터넷과 앱을 다 검색해봤을 때 있었어요. 막 온갖 앱을 다 깔았다 지웠다를 반복했는데 전화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 사업성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좀 이제 없어진 업체도 좀 있었고 제가 생각한 거랑 가장 비슷했지만 없어진 뭐 이런 업체도 있었고 사실 그리고 구글이나 삼성이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사실 이런 좀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그런 사기업에 이 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거는 국가 차원에서 좀 진행을 해주고 데이터를 관리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다음 기회에 또 있으면 이 수업을 진행을 해보고 혹시 또 선생님들께 또 말씀드려볼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